대한민국 모든 차독들을 위해 매니악입니다. 지금 우리의 곁에서 판매되는 슈퍼카 제조사들의 고성능 SUV들을 보면 그 수와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포르쉐부터 람보르기니, 페라리, 심지어 에스턴 마틴까지도 고성능 SUV 시장에 뛰어들었으니까요. 이들은 언제부터 고성능 SUV라는 어쩌면 인지부조화적이고 이상한 경쟁에 뛰어들었을까요? 그렇다면 이들이 출시한 괴물에는 무엇이 있을지 함께 알아봅시다. 고성능 SUV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려면 1990년대 독일 슈투트가르트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당시 엄청난 재정난에 흔들리는 회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바로 포르쉐였죠. 포르쉐는 당시 공랭식 엔진에서 순행식 엔진으로 바꿔 911의 가격을 대폭 낮추고 조금 더 보급형 포르쉐인 박스터를 출시했지만 재정난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골똘히 생각하던 포르쉐는 하나의 수를 꺼내들게 됩니다. 바로 SUV에 눈을 뜨게 된 것인데요. 그들은 본래 계획 중이던 하이브리드 스포츠카의 노선을 바꿔 SUV의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2002년 전례 없던 포르쉐표 SUV 카이엔이 세상에 공개됩니다. 그동안 박스 엔진만 고수하던 포르쉐가 V8 엔진을 달고 4도어의 SUV라니 당연하게도 포르쉐 골수 팬들은 카이엔의 출시에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두꺼비 같다, 무거워 보이고 포르쉐답지 않다면 말이죠. 하지만 팬들이 반대하면 역설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은 환영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스포츠카에 대한 열정과 돈은 있지만 가정으로 인해 현실과 타협해야 했던 많은 소비자들이 너도나도 카이엔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포르쉐는 사고 싶지만 911과 박스터는 너무 작아 부담스럽던 이들에게도 카이엔은 인기 있었죠. 팬들에게 외면받은 이 포르쉐는 브랜드의 베스트셀링 모델이 되었고 포르쉐를 먹여 살리는 캐시카우 모델이 됩니다. 카이엔의 성공이 어느 정도였냐면 포르쉐가 모기업인 폭스바겐을 수익으로 매수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팬들의 거부 반응도 이때부터 사그라드는 분위기이기도 했습니다. 매니악한 스포츠카만 출시하다가 문을 닫는 것보단 원하는 바가 아닐지라도 돈을 벌어다주는 차량들을 출시해 회사가 존속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많아졌으니까요. 이런 성공을 보고만 있을 수 없던 몇몇 기업, 특히 BMW에선 X라인업에 M을 추가했는데 이에 대응하듯 2010년에 카이엔이 2세대 모델을 공개하며 카이엔의 독보적인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돈의 냄새를 맡고 슬슬 움직이는 브랜드가 있었죠. 그 브랜드는 바로 람보르기니입니다. 2012년엔 우루스 컨셉카를 공개하는가 하면 2017년에는 람보르기니 우루스를 정식 출시합니다. 진짜 슈퍼카 브랜드가 SUV 경쟁에 뛰어드는 순간이죠. 그리고 이들은 스스로 이름도 붙였습니다. SSUV, 즉 슈퍼 SUV라고요. 이 역시도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포르쉐와 폭스바겐이 사용하는 플랫폼 아우디의 RSQ에서 따온 실내 부품들로 일부 마감한 결과 3억 미만으로 구입할 수 있는 람보르기니라는 소문 덕에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동시에 카이엔이 가지고 있던 강남 산타페 수식어가 이 우루스로 옮겨지기도 했고요. 이런 돌풍에 힘입어 2019년 본드카로 불리는 에스턴 마틴에서도 전례 없는 SUV를 깜짝 공개했습니다. DB 시리즈의 SUV 버전 DBX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괄목할 만한 큰 성공은 아니었지만 이어 고성능 모델인 DBX707을 출시해 고성능 SUV 시장에 럭셔리하면서도 스포티한 차량이라는 입지를 다지는 데엔 크게 성공했어요. DBX707의 출시와 함께 포르쉐는 좀 더 911에 가까운 루프라인의 카이엔 쿠페와 조금 더 트랙 포커스된 카이엔 터보 GT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람보르기니에서도 우루스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인 우루스 S와 고성능 버전 우루스 퍼포만테를 보내기도 했고요. 또한 이러한 전례들을 보고 럭셔리 브랜드들도 슈퍼 SUV 돌풍을 의식했는지 벤틀리에선 벤테이가의 고성능 모델인 벤테이가 스피드, 롤스로이스에선 컬리넌의 블랙 배지 모델들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재미있는 운전을 추구하는 것보단 풍부한 힘을 강조하며 위에서 선보이는 모델들과는 결을 달리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슈퍼 SUV 경쟁에 활용 정점을 찍는 차량이 베일을 벗게 됩니다. 바로 페라리의 프로상크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름부터가 순종인 이 차량은 스스로가 SUV임을 거부하기에 이릅니다. 이들은 4도어 SUV가 아닌 수플러스 2도어 FUV라는 이상한 수식어들을 붙이고선 V12 자연흡기 엔진을 달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페라리의 창립자 엔초 페라리가 원했던 로드카로서의 페라리는 럭셔리하고 편안한 GT카를 지향했기 때문이죠. 페라리의 순종이라는 수식어가 마냥 어이없게만은 들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슈퍼카 브랜드의 SUV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이상하고 실패할 것 같다며 핀잔을 주지만 때론 그것이 양분으로 바뀌고 새로운 영향력을 펼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차독들을 위해 매니악이었습니다.